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강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축제라는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제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 속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지역 축제, 하나는 마을 축제. 마을 축제가 어떤 의미로 봤었을 때 축제의 가장 핵심이고 그 마을 축제가 활성화가 됐을 때 지방 축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마을 축제를 누가 만들까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만들고 함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축제는 충분한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페이지를 남기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하게 되게 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선생님, 혹시 대학 축제. 그렇죠. 꿈과 낭만이 있었던 대학 축제. 요즘 대학 축제와 또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의 축제 개념은 또 좀 틀리겠죠. 어쨌든 대학 축제 생각이 나셨고, 자, 선생님께서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축제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구청에서 구민의 날. 구민의 날. 네, 그렇죠. 부평에서도 지금 여기 계양에서도 꽤 여러 가지 축제를 하죠. 뭐 꽃축제 얼마 전에 끝났죠. 그 다음에 구민의 날이 있죠. 그 다음에 불꽃 축제 있죠. 그 다음에 호러 축제인가요? 엊그저께 했던 계양산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축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축제를 생각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축제하면? 축제하면 재밌죠. 재미있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축제. 참여와 봉사가 생각이 납니다. 참여와 봉사.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게 요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제는 즐거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조금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과연 재밌어야 되고 신나야 되고 즐거워야 될까요? 안 재밌으니까.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개최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축제가 있는데 어떤 축제는 슬픔에 가득 찬 축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에 서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죠. 서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슬픈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축제 왜 갑자기 슬퍼 하시는데 슬픈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상여소리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횡성에도 강원도 횡성에 가도 회라지 소리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는 물론 신나야 되겠지만 물론 즐거워야겠지만 조금은 슬픔에 찬 그런 축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속성 요인이 있습니다. 즐거워야 된다, 신나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아니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장소성이 있어야 된다. 무지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다양한 그 속성 요인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개쯤 개최가 될까요?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1년 동안 개최되는 축제 대충 몇 개쯤 될까요? 1000개. 조금 더 쓰세요. 마음이 약하시다. 자, 우리 선생님 몇 개쯤 대충?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찍어보세요 대충. 한 1,500개. 1,500개. 네, 조금 더 쓰세요. 몇 개? 2,000개. 더 써. 쓴 김에.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2,500개 정도 됩니다. 많죠?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혹은 10월 달만 되면은 미디어상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대한민국은 축제 공화국 이런 얘기 나오죠. 과연 2,500개 축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게 마을 축제 뺀 겁니다. 마을 축제 빼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2,500개인데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당하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또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보다 조금 잘 살고 우리보다 축제가 조금 많은 나라가 바로 옆 나라입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맛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맛지리가 과연 1년에 몇 개쯤 개최가 될까요? 일본에서? 우리가 2,500개. 5,000개? 누구세요? 틀린 거 아시죠? 자, 몇 개? 선생님. 6,000개. 야, 간약하시다.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맛지리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게 1년에 약 2만 개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로 갈게요.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우리를 지원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삽니다. 필리핀. 필리핀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6배예요. 인구는 우리나라 2배 정도 됩니다. 자, 몇 개쯤 될까요? 축제가? 1년에 개최되는 게? 15,000개.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좀 틀리셨죠?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18,000개. 야, 15,000개 하니까 대충 찍은 게 18,000개. 야, 조금 더 쓰세요. 25,000개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혹은 필리핀에서는 축제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축제를 연구하는 축제 학자들조차도 축제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생각만 하길 할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축제공화국이라는 나쁜 뉘앙스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양산하는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1년에 마을 축제까지 합쳐서 약 22만 개입니다. 1년 내내 모든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2,5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축제공화국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반성을 합니다. 뭐냐? 대한민국의 축제는 제주도 옆에 있는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거기에 가면 청보리 축제를 해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맨 꼭대기라고 하는 고성, 강원도 고성, 거기 가게 되게 되면 명태 축제를 합니다. 청보리, 한국의 맨 아래라고 하는 마라도부터 시작해서 고성에서 하고 있는 명태 축제까지 전국에서 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 무슨 말이냐? 가운데에다가 무대 하나 세팅하고 좌우에다가 뭐 하는죠? 마켓 텐트 쳐놓고 포장 쳐놓고 한쪽에서는 네일 아트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페인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참여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뭐 하냐? 음식 갖다가 음식 장사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는 미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미명으로 한국의 축제를 갖다가 카피를 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만들면 요 물이 참 맛있고 좋거든요. 그러면은 B라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축제를 또 둘러보고 이거 좋네? 갖고 가서 자기 지역에다가 탁 갖다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옮길 때는 이 지역의 정체성, 이 지역의 장소성, 이 지역의 문화성이 믹서가 돼서 똑같은 물이라도 병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든지 내지는 물 속에 뭔가 좋은 색소를 집어낸다든지 변형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1, 2가고 이게 1, 2가고 이게 1, 2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벤치마킹 했다고. 그게 벤치마킹인가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도둑질입니다. 그죠? 근데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우리나라 축제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축제공화국이라는 미명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인트로로 얘기하고 지금부터 페이지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는 즐거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신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축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의 어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성을, 장소성을 고스란히 담아서 표출하는 하나의 모임의 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축제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에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축제가 언제부터 축제라는 말을 썼을까? 어원은 뭐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축제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조선조 고려조에도 썼다. 아니다. 얼마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다. 둘 중에 하나죠. A냐 1이냐 2인데 1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던 단어가 축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요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요분들이 맞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축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조선조까지 없었고 그 이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 축제라는 단어 대신 무슨 절. 그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절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한국에서는 잔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잔치. 그래서 잔치하게 되게 되면 큰 잔치 있고 뭐 작은 잔치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잔치하게 되면 국행대제, 나라에서 개최를 한 거를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자금하게 마을에서 개최를 했던 축제는 뭐라고 명칭을 썼을까요? 지금도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동제. 그 동제 속에는 제의적인 요소도 있고요. 굿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서로 나누면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와 같은 축제 속에는 단어를 쓸 때 왜 축제라는 단어가 있냐?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갖다가 한국말을 번역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축제라는 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맛집이라는 개념, 맛집 속에는 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축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속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결론은 경사스러운 날과 제사의 합성을 하는 사실이죠. 새로운 신조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쓰기 시작한 거는 1930년대, 40년대부터 쓰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착이 된 게 8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쓰고 있고요. 이와 같은 축제는 초자연사계 원시사회에서는 재래의식이었었죠. 하늘에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뭐하죠? 기우제 지냈죠. 기우제 지내고 준비된 음식 나누면서 함께 했죠.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회, 고려조나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전통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4절기 단오부터 시작해갖고 많죠. 정월대보름부터 시작해서 추석부터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세시풍습으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근대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도시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축전이란 혹은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고요. 현대의 모습에서는 애니얼적인 연례적인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10원 언제부터 시작했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이거 달달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이거 이제 국행대제죠. 나라에서 행하는 국행대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달달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삼국지 위지 동유전 거기 부여전을 보게 되게 되면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주와 가물을 즐겼는데 이를 영고라 했다. 이게 바로 축제라는 사실이죠. 하늘에 재 올리고 음식을 흥겹게 먹고 마시면서 놀았다는 얘기죠. 음주 가물을 즐겼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예의 무천도 해마다 10월 상달이면 하늘에 제의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는 이를 무천이라고 했다. 이것이 축제, 우리나라 축제의 시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속에 또 다른 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와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 바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음주와 가무 있죠. 가무가 무슨 뜻이죠? 춤추고 노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 쪽에서 무용과 그 다음에 음악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나라 그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진 음악과 그 다음에 무용과 관련되어진 쪽에서 시류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태의 축제가 현재는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구 충족,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하고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안 외워셔도 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갖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축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축제의 모습에서는 문화공동체와 지역공동체 그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요.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시대적인 욕구에 충족하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축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정체성, 문화 정체성, 지역 정체성, 공동체 정체성을 서로 확립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론은 뭐냐? 참여자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일체감하고 자긍심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그런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은 한국에서 현대적으로 현재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위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 그 다음에 축제는 종교적인 제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의적인 요소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특정 종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6월 7일 날 개최를 할 건데 강릉 단오제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한국 중요 무형문화재 13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강릉 단오제를 종교적인 의미,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갖고 특정 종교의 지도자분들께서 앞에다가 텐트 쳐놓고 단식 농성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웠던 처용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처용무, 처용가. 어디서 그 축제를 개최할까요?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울산에서 처용문화제라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지역의 특정 종교의 지도자분들께서 자기 그 종교의 교인들에게 2만 명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왜 2만 명 서명 운동을 펼쳤을까요?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처용이라고 하는 설화 속에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화 속에 보면은 동해 용왕의 6번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적이다. 비종교적이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처용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밖에 나갔다 놀다 들어오니까 어슴푸름한 그 창문, 그 방문 안에 보여지는 그 달빛 속에, 등불 속에 보여지는 것이 두 다리는 내 거고 두 다리는 남의 건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애들 나가 놀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이 비윤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쨌든 특정 종교에서 그걸 2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의적인 요소의 이야기를 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축제는 종교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 유희적인 모습과 놀이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생각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축제 프로그램은 똑같다라는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현대 축제의 개념으로 모습이 되고요. 이러한 축제는 지역의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 방법이 내용이 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축제를 과거에는 제를 올리고 하늘에 제를 올리고 나서 아니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제를 올리고 나서 흥겹게 노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축제 개최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다양한 모습 속에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 문화 축제로 변질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가 외부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 축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에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봤을 때는 참가자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축제의 개최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우리 마을에서 하는 축제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축제를 개최하면 되는 거고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데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끼리 집안지안치 하는 거 보여주면서 외부 사람들 불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가수 불러와야 되고 무대 만들어야 되고 조명 걸어야 되고 점점 화려하게 겉모습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 축제 속에는 우리끼리 하는 집안잔치라고 표현하는 우리 마을 축제 속에는 무대, 조명, 음향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무대, 조명, 음향의 시스템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하게 무대 깔고 위에다가 파이텍스 빨간색 깔고 50평, 30평 무대 깐 다음에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모습보다는 마을의 축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무대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조명 마찬가지입니다. 트러스 걸고 반짝반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끼리 나눔을 베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쨌든 그와 같이 축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축제의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의 목적이 여전히 계속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 바뀌어지는 속에서 함께하는 모습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나열하는 식의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아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현대에 개최되는 축제는 지역성, 장소성, 정체성이 모두 포함되어진 종합 문화 예술 행사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축제를 개최할 때 애양심 고치, 주민화합, 자발적인 주민 참여, 문화상품 개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는데 그러한 복선이 깔린 대로 축제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을 갖고 만든다고 봤었을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똑같아질까요? 똑같아질 수가 없죠. 터놓고 삽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지역 주민끼리 똘똘 뭉쳐 사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우리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색소폰을 잘 분대 아저씨 불러서 공연하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꼬맹이들이 많아 꼬맹이들 하기 재롱잔치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외래 관광객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재롱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에이 이렇게 나오겠죠.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마리 토끼를 짱돌 하나 집어 던져갖고 잡겠다라는 개념의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공무원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만들 때마다 써내는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가 지역 주민 화합입니다. 두 번째가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는 상반된 내용이죠. 근데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그러한 다목적인 포석을 깔다 보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한국의 축제의 문제점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쟁이들의 난립으로 다른 이름 같은 축제. 맞죠? 따라쟁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에서 B로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B에서 C로 옮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왜 대행사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제를 갖다가 운영하는 대행사 선정을 하는데 그 대행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그 자료를 만들어낼 때 지역 이름, 축제 이름만 바꿔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A라고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하는 축제와 계양에서 하는 축제 프로그램에 지역과 축제 명칭만 바꿔서 싹 바꿔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라쟁이들이 날리고 해서 하는 다른 이름의 같은 축제.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관주도로 인한 전문성 부재와 순환 보직으로 연결성 부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문화활동가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 얘기 수없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예를 들게요. 축제 예산이 보통 적게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축제면 아주 적은 행사입니다. 지역 축제에서.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지금 명칭 바뀐 서울 거리도 같은 경우에는 35억까지 씁니다. 축제 하나에. 그 축제를 담당하시는 담당 주무관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지원은 했어. 간섭하지 않아. 나중에 잘 끝나게 되게 되면 담당자는 아무 소리 없죠.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덤탱이 누가 쓰죠? 담당자가 쓰죠. 그러면은 담당자가 간섭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간섭하겠죠. 하지만 간섭의 빈도가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주도와 민간주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요즘 보게 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평가 지표 속에 문화관광부에서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축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망축제, 예비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글로벌축제 이렇게 선정 42개, 43개를 하는데 그 속에 작년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축제 전담 조직을 둘 것.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와 같은 축제 전담 조직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 감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문화재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간 조직이 있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관주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순환보직이죠. 대얼만 하면 담당자 주무관 바뀌고 바뀔만 가르쳐 해할만 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목포시에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의 과장, 계장, 주무관이 몽창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7월 달에 바뀌고 10월 달에 목포 항구 축제를 해야 돼요. 3개월 만에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과장 새로 보고 계장 새로 오고 주무관 새로 와서 3개월 만에 목포 항구 축제 만들어내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 다른 팀으로 가요. 계속 순환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제의 성격이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믹서시켜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한국의 축제는 백화점식 나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백화점은 적어도 하나의 통일된 컨셉 속에서 지하 1층은 식품, 1층은 잡화, 2층은 숙녀복, 3층은 뭐, 5층은 뭐 정렬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백화점식 종합적으로 나열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 컨셉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축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해진 컨셉 주최 측만 알아요. 그냥 모든 걸 섞어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축제를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축제에 오는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 사람이고 외래 관광객들인데 그네들에게 우리가 이런 축제를 만들었으니까 와서 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지역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거야. 예를 들어서 이 참크래커입니다. 근데 만들어내는 거는 참크래커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에이스크래커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지역 주민들,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생산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으니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거는 참이었는데 에이스를 갖다 놨어. 와서 보고서 그냥 가죠. 하지만 참이라는 걸 원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참이라는 크래커를 만들었다고 보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거, 좋은 거 같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축제를 공급자 중심으로 개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인 논리라서 참가 인원과 경제적인 효과만 기대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뭐냐? 이건 제가 반성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제를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민속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관광학자들이 손을 댔어요. 관광학자들이 손을 대다 보니까 결과가 뭐죠? 돈 얼마 벌었니? 몇 명 왔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축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 명 왔느냐가 중요하고 돈 얼마 수익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경제적인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관광학자들이 반성하고 있어요. 축제는 관광학적인 접근이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축제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게 되면 저와 같은 관광학자들이 축제 속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관광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명확한 축제 개최 목적에 따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 주도의 축제로 전환을 하는데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제 전문가하고 교육하고 축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나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축제 이야기 세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지역 축제 문화, 그다음에 지역 축제를 만들 때,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 때 세 가지 키워드가 노출될 수밖에 없죠. 지역이냐 마을이냐. 하나, 장소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를 담을 것이냐, 문화를 담아야 돼. 이런 내용이고요. 누가 만들 것이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마을에서는
지역만의 장소성하고 정체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새로운 축제 만들어내갖고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내년에 다른 거 하지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만들어낼 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모습보다는 지역 주민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보게 되게 되면 작년부터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구마다, 시마다 축제 아카데미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축제 기본적인 그 베이직 과정에서는 축제 기본적인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외국 축제 사례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기획서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축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을의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제 아까 말씀드린 축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보면은 축제 개최 목적이 명확한 축제를 개최를 해야 된다. 지역 주민이냐, 외부 사람이냐. 그다음에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냐, 우리가 즐기기 위한 목적이냐. 우리의 문화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거냐, 우리끼리 안에서 같이 놀 거냐.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축제의 적극적인 표현의 명칭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보게 되게 되면 이것저것 믹서를 하다 보니까 축제 명칭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좀 전에 제가 목포 항구축제 얘기했죠. 지금은 목포 항구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목포 해양 항구 문화 축제였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세미나 가고 회의하고 할 때마다 자문회 의할 때마다 이름 바꿔라 너무 길다. 목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항구잖아요. 항구 축제로 가자. 그 속에 모든 거 담을 수 있는 건데 왜 거기에 구태여 문화라는 단어를 집어넣느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명칭 바뀌어진 게 지금 목포 항구 축제예요. 한국에다 명칭이 제일 긴 게 경기도 이천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하나 있어요. 그 축제를 가게 되면 17장가 18장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믹서시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최 측도 오는 사람도 혼란스러움만 야기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축제 명칭은 명확하게 축제의 목적과 축제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민간 주도의 이양. 이거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민간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랬을 때 축제 전문가하고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자는 말씀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되게 되면 마을 축제가 됐든 지역 축제가 됐든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 부천에서 하고 있는 판타스틱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7월 달인가 하죠. 저 지역 주민인 제가 부천에서 30년 살았거든요. 32년 살았어요. 큰애가 지금 32살이니까. 근데 부천에서 개최하고 있는 판타스틱 필름 페스티벌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전공이 뭐죠?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게 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역 주민인 나 역시 안 가는 축제인데 그거를 지금 개최하고 있어요. 그 이유 속에는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계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몇 개나 가보셨는지. 아마 1년에 많이 가셔야 2개, 1개, 그것도 지나가면서 훅 훑어보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인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명칭은 계양에서 하는 계양꽃 축제인데 외래 사람들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축제하는 걸 싫어해요. 길 막힌다고 쓰레기 나온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과 지역 문화를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얘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올 때 카피해서 그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정석성,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성이 믹서가 되는 모습으로 새로이 어레인지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라는 게 누굴까요? 축제를 보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바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만들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면서 축제 프로그램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됐고요. 콘텐츠의 또 다른 의미 부여는 금물. 무슨 말인지 애매한데요. 한국에 개최되고 있는 모든 지역 축제, 모든 마을 축제 속에 보면 컨셉이 꼭 있어요. 주제가 꼭 있고요. 목적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컨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제를 보러 하루를 보러 오신 분이 과연 머릿속에 메모리가 될까요? 이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뭡니다. 이 축제의 슬로건은 뭡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올까요? 그냥 와서 보고서 즐거우면 좋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속에다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하는 트렌드에 능동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 얘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 고추 아가씨부터 시작해갖고 미역 아가씨까지. 하여튼 지역마다 지역 축제에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의 성상품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쑥 들어가고 두 번째에 나온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트렌드의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무슨 주부 노래자랑. 주부 노래자랑 한 2, 3년, 4, 5년 우러먹다 보니까 남편 노래자랑, 시부모 노래자랑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건강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걷기 대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걷기 대회 한 다음에 만드는 게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에어로빅 경연 대회.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요즘 지역 축제마다 트렌드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한동안은 EDM이었었거든요. 야간에 삐삐삐삐 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젊은 애들마다 막 춤추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트로트. 며칠 전에 뭐죠? 미스트롯인가 했죠? 난리 났어요. 지역 축제마다 지금 트로트 그 송가인인가 뭔가 하는 친구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가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축제 트렌드는 여기에는 써 있지만 축제에는 트렌드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A 축제, B 축제, C 축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연결. 한국의 축제, 특히 마을 축제, 지역 축제 개최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축제는 소통이고 화합이고 일체감 조성인데 축제로 인해 갖고서 불협화음하고 쌈박질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내가 먼저라는 생각, 내가 솔선수범하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완장찼다라는 이유 하나로 거들먹거리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쌈박질 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 그 예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콩고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혈안이 돼갖고 서로 쌈박질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결론은 축제는
화합과 일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통, 불소통, 그 다음에 쌈박질을 양상하는 그런 문제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식으로 내가 먼저. 보게 되게 되면 잘 돼? 이런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축제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한국의 축제는 그냥 올해 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이 내용 속에서 뭐를 했는지를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제를 개최하고 나게 되게 되면은 할 때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 계획 만들죠, 실행 계획 만들죠, 운영 계획 만들죠. 그 다음에 행사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 갖고 만들었죠. 끝나고 나면은 결과 보고서 나오죠. 결과 보고서 내년 축제에 반영하나요? 거의 반영 안 하죠. 그러다 보니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점이 올해 또 도출이 되는 거죠.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점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도출된다는 거죠.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좀 봐주세요. 결과 보고서 속에는 잘된 점도 있지만 자화자찬으로 들어가 있는 잘된 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제시를 했거든요. 문제점 제시된 거 1년에 2개만 바꾸면 10년 후에는 20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점이 지금 올해도 또 도출이 된다는 사실이죠. 결론은 뭡니까?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없이 그저 한 해 한 해 한 해 넘어가기 급급한 그러한 모습의 축제 프로그램을 양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축제, 2500개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개 축제 속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에 새로이 만들어진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좀 누락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하고 있는 거리국 축제,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리국 축제, 뭐 내지는 아니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유명인물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자, 이순신 장군과 관련 여기서 질문 또 하나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에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되어 있는 축제가 몇 개쯤 될까요? 자,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거기서도 명랑 축제 하고 있습니다. 진도하고 진도하고 이쪽 바로 앞에 진도하고 해남하고 사이에서 울돌목에 사는데 1년은 해남에서 하고 1년은 진도에서 합니다. 어떤 그런 명랑 축제부터 시작해 갖고 자, 몇 개쯤 대충 22개. 야, 비슷하게 맞췄는데 30개 조금 넘어요. 자, 보세요. 이 충무공과 관련된 게 30개가 넘는다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자, 충무로 서울 중구에서 이충무공 축제합니다. 충무로라는 의미 자체가 이충무공 얘기죠. 왜? 거기에 이충무공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충남 아산에 현충사라는 데 있죠. 거기 뭐 하죠? 성웅이순신 축제. 조금 전에 말했던 명랑하고 있는 진도 울돌목, 진도하고 해남 그 사이에서 하는 게 명랑대첩 축제. 그 옆에 여수 가게 되면 여수에서 거북선 축제. 줄줄줄줄줄줄 이런 표현 쓰면 혼나겠죠. 이순신 장군님이 지나가면서 밟았던 동네는 다 이순신 장군 축제가 있어요. 곡성이라는 데 아시죠? 꼴짝이 아닙니까? 곡성에서도 이순신 축제를 해요. 바닷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충무공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백의종군. 백의종군 하겠다고 계급장 원균 때문에 계급장 다 뺏기고 백의종군 하면서 내려갔던 길이에요. 그분이. 내려가다가 곡성 주변에서 삼도수군 그러니까 삼도수군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전까지는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길이었는데 곡성에서부터 삼도수군 재건길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삼도수군 재현축제를 해요. 마을 축제지만.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진 축제가 인물. 그러면은 유명 인물 여기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안산에서는 김홍도 축제하죠. 그다음에 아우네장터에서는 유건순 누나 축제하죠. 너무나 많은 인물과 서울의 어디야 관악구에서는 강감산 축제하죠.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인천에서 인천 안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무슨 축제 있죠?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축제 하잖아요. 소래포구 축제 속에 그동안은 생선만 팔다가 거기에다가 인물 집어넣었어요. 역사 인물 집어넣었어요. 누구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소선어 여왕, 소선어 여왕, 백제를 만드신 소선어 여왕이 거기 미추홀이라는 의미가 다 그거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소선어 여왕의 동상도 설립을 해놓고 소선어를 집어넣어서 퍼레이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역사 인물과 유명 인물과 관련되어진 너무나 많은 축제를 하고 있죠. 다음에 고유동식물로 한번 가볼게요. 고유동식물로 가게 되게 되면 무슨 축제 있을까요? 그렇죠. 함평에서 하고 있는 나비 축제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을 1월 달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화천산천어 축제.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온 동네에서 고유동식물과 관련된 축제를 해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여기서 저게 끝났죠? 꽃축제가 끝났죠? 그죠? 자, 대한민국에서 3월달, 4월달만 되게 되면 노심초사하면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벚꽃축제가 있어요. 벚꽃축제가 저 아랫동네부터 쭉 올타고 올라오고 있죠. 몇 개쯤 될까요? 몇 개쯤 될까요? 벚꽃축제를 하는 데가? 한 120개쯤 됩니다. 벚꽃축제를 하는데 그 벚꽃축제가 가다 진달래 축제부터서 철쭉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거 하다 보면 이제 5월달 되게 되면 장미축제로 넘어가고요. 장미축제에서 티울립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가을 꽃 나오겠죠. 그래서 국화 나오고 뭐 산수유 나오고 되게 산수유는 봄이니까 뭐 계속 꽃축제가 나옵니다. 어쨌든 벚꽃축제가 120개 정도 되는데 벚꽃축제 대명사가 어디죠? 진해 군항제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왜 진해에서 군항제라는 명칭으로 벚꽃축제를 할까요? 거기에 뭐가 있죠? 해군사관학교 있죠. 그 다음에 해군본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그 해사생들, 그 다음에 그 해군 의장대가 와서 퍼레이드 펼칩니다. 그거를 그대로 뻔따 갖고 여의도 벚꽃축제 하는데도 여의도 벚꽃축제에서 와서 퍼레이드 합니다. 왜? 그냥 벚꽃이라는 퍼레이드에만 필이 꽂힌 거죠. 그래서 갖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고유동식물 축제 무지하게 많습니다. 화천산천어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에서 이제 그런 축제로 넘어갈 겁니다. 아직은 안 넘어갔는데 화천산천어 축제가 처음부터 있었다. 아니면 다른 축제를 벤치마킹 한 거다. 어떤 게 맞을까요? 벤치마킹이 맞습니다. 재밌죠? 그 벤치마킹을 당한 축제는 모습이 아주 꼬질꼬질합니다. 평창성어축제. 평창성어축제를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낸 게 화천산천어예요. 그런데 하나는 확 떴고 하나는 쪼글쪼글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남의 거 벤치마킹을 해도 뭔가를 변형을 줘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고유동식물 있고요. 역사사건 많죠 뭐. 그죠? 역사사건 뭐부터 시작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유관순 열사 얘기할게요. 충남 아우네장터가 천안 아우네장터에 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3.1절 날 그 만세운동 그 재현을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이 축제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의 명칭이라는 게 한국 서울에서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홍대 앞에 가게 되게 되면 서교동이
나옵니다. 홍대 앞에가 서교동하고 합정동인데 그 서교동에 잔달이라고 하는 축제를 합니다. 왜 잔달이냐? 과거에 거기까지 한강물이 들어왔답니다. 그 지역까지. 그래갖고 밑에 상다리, 중다리, 하다리, 잔다리, 다리가 있던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잔다리라고 하는 축제를 합니다. 그 잔다리 축제가 제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No Age Day, 나이 없는 날. 홍대 앞의 특성이 뭘까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알 거야. 클럽이 많죠. 클럽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클럽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안 되죠. 왜 못 들어가게 하죠? 물 흐린다고. 그런데 그날만은 축제를 하는 그 잔다리 축제를 하는 그날만은 지역에 있는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저보다 연배 많은 어르신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머리에다가 펑크 머리 그다음에 반짝이 의상 입고 클럽 가서 춤을 춰요.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클럽이 수없이 많은데 그 클럽에서 일정한 시간만 되게 되면은 가이딩하는 친구가 한 명씩 나와갖고 기차를 만듭니다. 기차를 만들어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A클럽, B클럽, C클럽에서 막 나오는 거죠. 어디는 2명, 어디는 10명, 어디는 20명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쭉 가면은 거기에 그 은행 뒤에 가게 되면 공터가 그 놀이터 그 조그만 그 쌈지공원 비슷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조명도 세팅되어 있고 거기 가서 춤추면서 노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은 학교 앞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국인도 많죠. 유학생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을 지나가는 학생들 많죠. 그네들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No Age Day입니다. 나이 없는 날. 그래서 그 축제 프로그램이 서울시를 그 서울 각 구에서 그 이런 축제를 합니다고 올렸거든요.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먹었어요. 3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획자 한 사람의 생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축제를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청장이 바뀌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요. 되었고요. 토산품 뭐가 있을까요? 토산품 미역, 멸치, 마늘 엄청나게 많죠. 인삼축제를 하다 보니까 금산에서 인삼축제를 하니까 그 옆에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우리나라 인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거든요. 사실 인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산삼축제가 나오고요. 함양에서 산삼축제 하니까 그 옆 동네에서 나오는 게 산양삼축제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산품과 관련된 거 너무나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뭐 고추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컨텐츠 속에서 주제 갖고 축제 명칭을 이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축제 명칭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역사 사건 하나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축제 명칭이 도출이 됐고 그 충실한 역사 사건 하나 갖고 하다 보니까 전국의 그 역사와 관련된 모든 축제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플러스인데 더하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이거 더하기 마을, 지역의 지역성, 마을성이 믹서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야 된다. 인구는 뭐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군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서울에서 하듯이 30억 투자하면서 하는 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환경하고 교통 여건에 맞춰야 된다.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에서 하고 있는 축제, 전라북도 완주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 보면은 축제 명칭도 재미있습니다. 마실축제, 마실가자. 그래갖고 산골짜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진행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문제는 교통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교통 체증.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환경하고 교통 여건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 플러스 인적 자원의 특성. 우리 지역에 연세 많은 분들만 살아. 연세 많은 프로그램이 가야죠. 우리 지역에 애들이 많아. 애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인적 자원 얘기해요.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자원의 특성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요거에다가 요게 플러스가 된다고 봤었을 때는 지역 혹은 마을의 총체적인 여건과 가장 적합한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외국의 축제 사례 얘기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이 뒷부분에 있는 그림이 그냥 갖다 버린 사진이 아닙니다. 외국의 축제 사례를 갖다 붙인 겁니다. 다 뒤에 보시면은. 예를 들게요. 다시 표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축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 다 가면 썼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축제일까요? 서울 노원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노원 탈축제라는 축제입니다. 이틀밖에 진행을 안 하고요. 전체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9천만 원 갖고 시작해갖고 지금 3억까지 올라간 2억 9천까지 올라간 이틀 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부터 3일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 축제의 개최 목적은 지역이 탈과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억지로 갖다 붙인 건데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에 동두천이 있고 그 가까운 데가 퇴계원 있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주라고 하는 데서 산대놀이가 있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갖고 여기에도 하는 곳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예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제가 참 즐겁게 보는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우리가 퍼레이드 같이 합시다 하게 되게 되면은 동네별로 마을별로 너 몇 명 나와 너 몇 명 나와 이렇게 그래서 동원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의상비 준비해 줄 테니까 준비해. 여기 사람들 스스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몇 명 나오는 거 물론 어느 정도 미니멈은 줍니다. 10명 이상 나오세요. 하지만 보통 나오는 게 한 동네마다 나오는 거. 동이라고 표현할 때 동에서 나오시는 분들 30명, 50명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하는 그런 모습의 축제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외국 요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필리핀 바콜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바콜로드에서 하고 있는 마스카라라고 하는 축제인데 여기도 이 얘기부터 할게요. 얼마 전에 요 바로 옆 동네에서 풍등 한번 날려갖고 스리랑카 그 노동자 한 명이 문제가 생겼죠. 다 태워먹고 어저께 보니까 무슨 얘기하니까 그 아니라고 합니다. 그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풍등 띄우는 축제거든요. 태국에서 하는 겁니다. 태국에서 하는 축제인데 태국에 가게 되면 치앙마이라고 산꼭대기 있어요. 상당히 북쪽인데 거기 이제 그 중국하고 이렇게 몇몇 나라의 그 경계선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기에서 저 풍등 축제를 하는데 저 풍등 축제 정식 명칭은 러이끄라똥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러이끄라똥이라는 축제를 할 때 수십만 개의 풍등이 올라갑니다. 하늘에는 수십만 개의 풍등을 띄우고 러이끄라똥 하는 날 같이 물에다가는 호수니 강이니 이런 데가는 조그맣게 등만 들어갖고 등을 띄웁니다. 두 가지 축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이 축제를 하는 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저거 못하게 할 겁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거든요. 여객기가 다니는 일반 민항기가 다니는 항로입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뜨는 시간 있는 시간에는 저거 풍등 못 띄우게 하겠죠. 반대입니다. 러이끄라똥 축제를 하는 날 일주일간을 하는데 비행 금지입니다. 비행 금지를 시킵니다. 그만큼 축제의 중요성을 안다는 사실이죠. 저 축제로 인해 갖고 1년에 한 150만 정도의 사람이 다녀갑니다. 엄청나고 숙소가 호텔이 한 4만 원밖에 안 되는 호텔이 30만 원, 50만 원까지 숙소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방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필리핀 마스칼라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세월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1991년에 이 지역의 특산품이 사탕수수였습니다. 사탕수수 값이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해서 이게 사탕수수가 아니라 그냥 그 옥수수 대가치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갖고 지역 경제가 말도 못하게 침체됐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바콜로드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나가다가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 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에 그 바콜로드라고 하는 시에 700명이 죽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집 건너 한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그와 같이 어려움까지 당했습니다. 슬픔도 같이 당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한 분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위기일 뿐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된다. 웃으면서 일어서자라고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스카라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마스카라라고 하는 뜻은 스페인어의 단어인 마스, 얼굴과 카라라고 하는 웃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자. 지금 아까 필리핀 축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25,000개 축제 중에서 3대 축제에 들어갑니다. 불과 20년 됐습니다. 그와 같이 축제 하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아주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보게 되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가 아니라 마을 축제가 되겠습니다. 마을 축제인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을에 공터에다가 테이블 세팅해 놓고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 나누면서 이웃과 대화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빌리지 페스티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을에 꼭 억지로 갖다 붙인다 그러면 마을 축제를 빌리지 페스티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리지 페스티벌을 표현했는데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같이 축제를 할 때는 즐겁게 음식 먹고 술 한잔 마셨겠지만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에이 이렇게 금방 나올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어쨌든 이 축제 이런 모습이 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피렌체에서 하고 있는 중세 축제입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의상이 돈을 빌려준 축제 의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돈을 주고 빌려온 축제 의상도 아니고요. 돈을 줘서 의상을 만든 축제도 아닙니다. 다 본인이 소장하고 있고 자기가 준비한 겁니다. 스스로 이 날만 되게 되면 길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 직능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야 니네 뭐해 니네 뭐해 니네 뭐해 우리 뭐할게 우리 뭐할게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모습의 축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치 빌리지 개념의 축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재미난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을 축제입니다. 영국에서 하고 있는 축제고요. 영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축제인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음식 파는데 몇몇 군데 있고요. 어린아이들 놀 수 있게 에어바운스 설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음식 사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알아보고 대화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우리 마을에서 트럼펫 잘 부는 분, 우리 마을에서 기타 잘 치시는 분들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타이트하게 몇 시에 뭐, 몇 시에 뭐, 웹에서 누구 불러오고 뭐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죠. 즉 자유스러움 속에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바로 마을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하고 있는 봄축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 축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을 빌리지에서 수많은 빌리지에서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축제로 이제 발전되어진 모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괌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괌에서 하고 있는 마을 축제인데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동양계, 그다음에 폴리네시안계, 그다음에 유럽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죠. 폴리네시안계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갖다 배우는 시간입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어디죠?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 무슨 춤? 이러고 추는 춤 있지 않습니까? 혓바닥 내밀면서 그죠? 가슴 치면서 하는 이러한 폴리네시안계의 춤을 문화를 함께하는 모습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가 아주 재미난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도 좀 그렇지만 이 축제를 개최한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작돼서 위한 축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쿄라고 하는 지역에 아사쿠사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도심입니다. 아사쿠사가 우리가 말하는 신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원도심인데 원도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됐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뭐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상인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생각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아무래도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최를 하는 시기가 8월, 이게 7월 말 8월 초에다가 8월 중순까지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더운 시기니까 좀 정말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나고 조금 시원하게 입은 분들 불러갖고 춤을 추면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최초의 생각은 브라질의 삼바 팀을 불러들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냈어요. 우리가 삼바 페스티벌, 삼바 카니발을 하겠다. 전국에 있는 삼바 애호가들 집합해라. 웬걸?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삼바 애호가가 그렇게, 삼바 스쿨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공고를 내놓은 순간에 오키나와부터 북해도까지, 홋카이도까지의 모든 삼바 스쿨에서 참가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최할 때는 삼바 팀을 브라질에서 10팀 정도를 불러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특별 출연으로 2팀만 들어왔어요. 그 안에 있는 일본에 있는 모든 삼바 팀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듯이 일본의 JR이 비쌉니다. 한국 들어오는 요금이면은 뭐랄까요, 가까운 오사카 정도 거리의 요금이면은 아마 한국 들어오는 요금이 될 겁니다. 하여튼 비싼데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사쿠사 지역에 있는 호텔, 숙소, 풀리북대죠.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음식 먹는 거 당연하죠. 그다음에 날씨가 찌는 듯이 더운 8월입니다. 7월 말 8월. 이때 되게 되니까 뭐죠? 음료수 사 먹죠. 지역 경제 당연히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또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오게 되게 되면은 따라오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오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또? 이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델 케이스가 된 축제예요. 여기에 한국 팀도 공연을 하러 갑니다. 기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삼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공연을 하러 갈 정도로 퍼레이드의 엄청난 모습이죠. 지금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브라질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본 사람 얼굴인가요? 일본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콘텐츠를 뽑아내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흉내를 내갖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똑같이 삼바는 안 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사카에서. 제가 작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작년 여름에 하와이안 훌라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하와이안 훌라 페스티벌을 하는데 훌라에 온 사람, 그 훌라 페스티벌에 참석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일본 전역에서 훌라 스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합을 해갖고 음악만 나오면 의자에 앉았다가 다 일어나서 이래. 그 사람들이 3,4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스를 쳐놨는데 하와이와 관련된 폴리네시안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물품을 팔고 있고요. 지네들이 핸드메이드를 만들어갖고 또 수입을 해갖고 팔고요. 하와이 항공이라고 저가 항공회사인데 그네들이 와서 홍보 부스 만들어갖고 티켓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떡볶이를 했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역 활성화시키는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축제를 통해서 관광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 이런 활성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린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원더심과 관련되어진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 상당히 많은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로 이제 유럽인데요. 비엔나에서 하고 있는 5월달에 개최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5월달에 개최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비엔나 필 하게 되게 되면 세계적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죠.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한국에도 몇 번 공연을 왔었지만 어쨌든 전애들의 음악을 한번 듣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 단체예요. 그 단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무대예요. 무대인데 이 무대에 이 나머지는 다 사람이죠. 관객이죠. 입장료가 없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죠. 물론 무대는 멀죠. 그러니까 연주자는 요만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다라는 즐거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5월달에 개최되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는 비엔나 사람들은 안 갑니다. 오는 사람들 95%가 외래 관광객들입니다. 그 이유가 비엔나에 있는 사람들은 비엔나 심포니 홀이라든지 아니면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비엔나 심포니 챔버라든지 이런 팀의 연주를 간혹가다 볼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안 가고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몇 터지도록 만들어냅니다. 물론 지휘자에 따라서 솔리스트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집합하는 그러한 축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루존에서 마닐라에서 5시간 반 걸리는 바교라고 하는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필리핀 바교라는 데서 꽃축제를 하는데 필리핀 전역에서 유일하게 딸기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딸기가 생산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날씨가 선선하다는 얘기죠. 연평균 18도에서 23도입니다.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역에서 매년 2월 달에 개최하고 있는 방가시난 플라워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필리핀의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프가오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이프가오족들의 문화 속에 꽃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꽃과 연계시켜서 전통 문화와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와 꽃을 연계시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다 이렇거든요. 산길이고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인데 그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50분,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산 뺑뺑뺑뺑 올라 옛날 우리나라 어디라 해야 되나요? 대관령길 같이 생긴 길을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꽃축제인데 이 축제를 제가 여태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어른들인가요? 애기들인가요? 애기들이죠. 저 지역에 대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바기오,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해갖고 대학이 7개가 있고 그 안에 육군사관학교도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사관학교까지. 대학교 7개에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이 지역에만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18도에서 23도 사이니까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고 외국 인터내셔널 스쿨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아갖고 필리핀 전역에서 가장 젊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제를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초등학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엘레멘터리 스쿨이니까 거기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필리핀은 10학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그래서 10년입니다. 그럼 대학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대학교 1학년이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네들이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1년은 축제 수업을 듣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에 수업을 듣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양과목으로 축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뭐를 하냐? 그 자기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줄다리기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를 갖고 있는데 그 축제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배운 다음에 스텝으로 참여하거나 출연진으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속 가능성을 갖고 어린아이부터 심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리핀의 이 바기오 축제가 굉장히 그 축제사가 축제를 하는, 그다음에 축제를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필리핀 전역에서는 많은 축제 속에 어린아이부터 80대 노인들까지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늘상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학부모님들 난리 날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축제를 하냐고. 하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지역의 문화와 우리 지역의 전통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참모습을 집어낸다 그러면 먼 훗날 50대, 60대, 70대가 됐어도 축제를 기억할 것이고 참여를 할 것이고 외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도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만 되면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을, 고향을 찾을 겁니다. 그것이 축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 하고 있는 벚꽃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벚꽃 축제 상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틀리죠 벌써. 벚꽃 에드벨론을 만들어 갖고 워싱턴 앞을 지나갑니다. 다운타운에서 모든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제 프로그램이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파크에서는 그 벚꽃이 펴 있는 파크 쪽에서는 공원에서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 꽃을 보고 즐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벚꽃 축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무대 만들어 놨어. 여기가 이제 보통 무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딱 맞네요. 여기 지금 차도입니다. 이 스크린이 좌우에 뭐가 있죠? 인도가 있죠. 그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인도라고 표현할게요. 사람이 다니는 길.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드, 이게 조금 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여의도 벚꽃 축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무대 여기다 만듭니다. 차도에다가 차를 막고, 그 다음에 텐트 여기다 치죠. 여기다 칩니까? 저기다 칩니까? 보통 차도 끝에다가 텐트를 치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자, 꽃은 어디 있죠? 차도와 인도 사이 여기에 있죠. 그죠? 벚꽃나무가 여기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앞에 뭐가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키 텐트 치죠. 텐트 뒤에 벚꽃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벚꽃나무가 있고요. 텐트를 여기다 쳐놨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결론은 명칭은 벚꽃축제예요. 명칭은 벚꽃축제인데 벚꽃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죠? 벚꽃이에요. 벚꽃은 뭐 뒤에 있죠? 마키 텐트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워싱턴에서 개최하고 있는,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벚꽃이 펴있는 공간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단지 몇몇 버스킹 개념으로 퍼포먼스 하는 친구들이 음악, 아니면 간단하게 무용, 거기에 걸맞는 이런 형태의 그림은 만들어내도 우리같이 뭐 두들겨 패고 노래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깔아놓고 음식을 나누면서 꽃을 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축제는 다운타운에서 이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이 개최가 되고 나머지는 공간에서는 꽃을 보고 즐기는 모습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스칼라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축제의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우리의 축제의 모습하고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외국의 축제 사례를 갖다 붙인 가장 커다란 이유는 벤치마킹이라는 미명으로 저걸 그대로 하자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축제의 모습과 외국의 축제의 모습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축제가 나갈 길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혹은 함께하는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축제의 모습을 바꿔나간다면 모르긴 몰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동구에 비해서 미추홀구에 비해서 가까운 부평구에 비해서 또 가까운 서구에 비해서 계양구의 축제의 모습은 참다운 축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1시간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